네, 4월 29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번 주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학생들하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눠드린 모의고사, 지금 인강으로 들으시거나 책을 사신 분들은 다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개론이 우리가 수업이 나갔기 때문에 개론 한번 다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비열하고 아주 치사한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이거 굉장히 난감하게 하다가 놓칠 문제들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 꼭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나 절망적이야 이럴 필요 없어요. 시간 몇 달 남았잖아요. 걱정 마시고 풀으시면서 여기 나온 것들이 꼭 문제 안 나오더라도 이 언저리에서 비슷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것만 보셔도 어디서 나올 거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 수업을 들으면 어디서 나올 거를 몰라서 틀리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확히 외우지 않아서. 그쵸? 그러셔서 딱 보시고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음 설명 24번 49페이지 24번 보시면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게 한예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미리 준비된 코스 요리를 큰 플래터에 담아 고객에게 보여준 후 고객의 작은 접시에 직접 덜어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렌치, 아메리칸, 러시안, 트레이 완전 다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쵸.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프렌치도 같고. 근데 아메리카노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정확히. 아메리카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 뭐 갈 적에 단품 요리들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수업 다 이제 공부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할 적에 답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한번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보면 아메리카노는 우리 알고 있어. 정확히 아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껴둬. 그쵸? 그리고 트레이는 굳이 트레이는 다 웬만한 건 다 트레이 서비스 아니에요? 접시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문제로 나올 적이가 아니야. 그쵸? 그러면 머릿속에 이 모든 게 몇 초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러시안하고 프렌치밖에 없어. 그쵸? 그렇게 하면 러시안, 우리 잠재의식 속에 내가 정확히 지금 입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정확히 무의식 중에 뭐가 더 헤비했던가, 서비스가 더 강했던가, 그것을 떠올리면 러시안이 더 강했어요? 프렌치가 더 강했어요? 프렌치가 더 강했죠. 왜냐면 그 게리동 그거 끌고 가서 직접 해주고, 그게 더 서비스가 강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지금 만약에 이게 딱 시험관이 이거 미리 준비된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그럴 적에는 말로 나오면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지금 그렇게 이제 면접 준비할 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필기 보는 분들은 사지선다의 매직이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4개 중에 2-3개는 떨궈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면접은 면접대로 공부하지만 필기는 필기대로 전략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확히는 몰라도 우리 수업할 적에 교수님 얘기하신 그런 것들을 무의식 쪽에 떠올리면 그게 여기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보면 충분히 이용하면 돼요. 여기 나온 내용들을. 내가 몰라도 나 몰라. 틀렸어. 그냥 이거는 아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문제 안에 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문제들도 있죠, 사실. 이거 막 4개가 다 달라. 그런데 이것처럼 충분히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씩 쳐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서 문제 안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풀 적에는 전략이 필요한 거야.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빨리빨리 어떻게 하나씩 빨리빨리 쳐낼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개론 배우신 분들은 가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
점수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개론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법이면 내가 따다닥 외워갖고 그냥 하면 쉬운데, 개론은 굉장히, 수업할 적에는 좀 수업이 느리다 싶을 정도로, 이거 그냥 나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론에서 정말로 잘못하면 뒤통수 맞기 쉬우세요. 우리는 지금 개론도 40%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개론도 충분히 열 몇 개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몇 등이었는데 개론 몇 개를 못 맞아? 근데 이제 거기서 큰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개론을 강조하는 것이 개론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짚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개론 같은 경우는 또 상식도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냐면 다 커버를 못하는 문제들도 나오잖아요. 일반 상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 뉴스도 자주 보시고, 그다음에 무슨 관광 정보 그런 것들도 자주 보시라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 그걸 이제 압축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중에 이제 그 방법을 써서 그 방법이 약이 듣게 만들어야 돼.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것 중에서 약이 듣는 방법을 지금 배워 나가는 거니까 지금 좀 힘들고, 난 다 알고 있는데 다 알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밟아 나가시면 돼요. 그쵸? 그러셔서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어요? 198까지 했는데 197 한 번 더 훑을게요. 왜냐면 이거는 문제가 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법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하고 수업하시면서 제가 책 보면서, 왜냐면 법규는 또 책을 같이 많이 보시고, 국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서 자를 갖고 계세요. 자 갖고, 자로 아니면 뭐 하이라이트, 뭐 본인만의 방법으로 꼭 밑줄을 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위주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제가 이거 꼭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밑줄 그어주세요 하는 것들이 문제 꼭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하지 마시고 딱딱딱 저하고 지금 인강 하시는 분들도 딱 책을 놓고 옆에 스프링 노트나 뭐 놓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딱 하고 뭐뭐뭐 제가 찝어드린 거 위주로 이해하시면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법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온전히 못 외워요. 그리고 아무리 암기력이 좋다 해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외우면요,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기금법 같은 경우는 돈 얘기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목적 한번 보세요. 이거 목적 꼭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5개 법 중에요, 국제회의에 관련된 법은 목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그 목적에 국제회의란 말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4개 법은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 한국관광공사법보다 뭐예요? 나머지 3개 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목적은 지금 우리 25문제잖아요. 그 중에 2문제도 거의 나와요. 그러면 25문제 중에 2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목적만 외워도 난 2문제 맞춰. 근데 왜 못 외워? 그렇잖아요. 보시면 관광개발기금법의 목적은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외화 수입에 증대인 거예요. 무조건. 돈하고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개발, 진흥개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모으는데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기금을 또 어떻게도 써. 근데 쓰는데 아무나 쓰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운영하고 그 돈을 어디다 쓰고, 그렇잖아요. 쭉쭉 한번 보세요. 기금의 이 법 같은 경우는요, 제목을 먼저 잘 보셔야 돼요. 각 조를 잘 보세요. 첫째, 목적 나왔어. 두 번째, 기금의 설치 및 재원이 어디, 그러면은 이 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거야. 재원이 그건 거잖아요. 제가 사실 여기
그 한자 안 넣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교재 중에 한자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의 다 한자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같은 말이라도 이해 못하는 게 굉장히 많고, 특히 외국에서 살다 오신 뭐 중국어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려 하셔서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한자를 다 넣은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재원이래요. 재물의 원천이 뭐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왔어. 어디서부터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실 적에 무조건 그냥 막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아, 목적이 있고 어디서 돈이 나왔지?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 그 돈을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있대. 그렇잖아요. 그게 제외자예요. 오른쪽에. 그쵸? 그래서 납부 대상 및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영이 정하는 제외된 자가 나오는 거야. 이것이 항상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어디서 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금 중에 하나를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있대.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안 내도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한 사람으로 보면 돈 많지 않아. 근데 모여봐요. 이번에 5월 초에 얼마나 많이 나가세요. 외국으로.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이거 안 내고 나가는 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분들만 안 내도 된대. 그렇잖아요. 출국 납부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 이 법에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아, 이게 뭐 나가 1,000원 뭐 만원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분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놔야 돼. 다음 페이지 보면 198페이지면 기금은 그러면 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아무나 누가 관리해? 기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주체가 누구고 어떤 관련 기관들이 이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들어가는지 이제 명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계도 나와. 기금의 관리, 기금의 회계, 그쵸? 그래서 어디다가 뭐 수납은 어떻게 하고 지출 한도, 왜냐면 그리고 기금을요 어디다 쓸 적에 지출 한도액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구 퍼줄 수는 없잖아요. 다 이게 그거 우리 은행 가서도 대출 제한선이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용하면 안 되잖아. 제한선을 놓는 거야.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도. 그러면 기금을요, 여러분 우리 국민연금 맨날 뉴스에 나오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운용을 뭐 어떻게 했다, 관리를 어떻게 했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이 개발기금도 어떻게 해요? 운용이 필요한 거야. 운용을 하는데 어떤 형태의 그 운용이고 기금의 용도냐면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대여해 준대. 대여가 뭔지 아시죠? 대여는 우리 보통 영어로 따지면 뭐예요? 대출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론인 거야. 론이란 말 대부, 대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경비 보조도 있어. 그리고 대여 또는 보조 사업도 들어가. 그러니까 돈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회전을 하게 해서 관광 진흥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다음 페이지 뭐 있어요? 출자라는 것도 있어요. 출자는 뭐예요? 돈을 출자했대 이런 말 많이 해요. 여기 보면 출자 보면요. 이게 뭐예요? 출이 무슨 출이에요? 나갈 출이죠. 자는 뭐예요? 자본이 나간 거야. 그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자본이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출자는 무슨 영어로 따지면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알려는 인베스트먼트예요.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여도 하고 이 기금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다 법규를 보면 학생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막 이거 워딩만 막 봐. 예. 워딩만 보고 워딩만 막 보면서 이거에 그냥 여기에 빠져버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에서는. 대여 조합, 대여만 그냥 딥다 외우는데 뭐의 대여인지를 까먹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알려드리는 게
아, 이 기금으로 이 용도가 뭐야? 그럼 대여야, 경비 보조야, 대여 및 보조 사업이야.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지금 바로 얘기한 출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자는 인베스트먼트죠. 투자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돈이잖아요. 돈하고 관련되니까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안 돼. 그것도 법으로 지금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202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의 사용, 이거 문제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거 있잖아. 카지노도 허가 내주는데 기준이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있어.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법은요, 그게 꼭 따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목적 외에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대여해 준 거 다 회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방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사용 금지가 나와요. 그리고 기금의 수익과 지출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많이 문제 나오는 게 기금, 여기 보세요. 204페이지예요. 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어. 위원회. 그쵸? 왜냐면 아무나 다 무슨 구청에서 해줘? 그거 아니잖아요.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위원회에 누가 소속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시죠? 기금은 그건 거예요. 돈을 어디서 재원이야? 어디서 갖고 와? 근데 그 돈을 안 내는 사람도 있대. 제외된 사람도 있대. 그리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거야? 주체는 누구야? 기금 관리자 누구야? 그 다음에 또 누구나요? 그럼 기금의 용도는 뭐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나온 기금, 그러면 기금 운영은 누가 해?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 어때요? 머릿속에 딱 잡히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법규는. 무조건 그냥 대여만 딥다 외우고 그러면 문제에 나오면 몰라. 왜냐면 큰 프레임을 일단 알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여만 알고 출자만 난 알아. 그렇게 하면 문제예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물론 이제 대여에 대해서만 나오면 그게 먹혀. 그런데 이 기금, 진흥개발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쵸? 전체적인 큰 각 조들을 알고 그 밑에 항, 호, 목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때요? 이해가 가세요? 머릿속에 프레임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번 외워도요, 머릿속에 안 나와요.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거 지금 뭐 계속 볼 거니까 상관없지만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머릿속에 기금 운영의 구성 이런 거 외우긴 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딱딱 기금 딱 관련되면 머릿속에 뭐뭐뭐가 딱딱딱 헤드라인으로 딱딱 나와야 돼. 각 조가.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빠르고 그리고 암기하기가 쉬워져요. 그쵸?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넣으세요. 큰 프레임을 넣고 그 다음에 밑에 차곡차곡 넣으시면 돼요. 법은 특히 그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문화자원해. 문화적 자원 하는데 그건요. 이렇게 막 안 넣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낮게만 외워도 상관없어. 우리가 굿을 외우는데 막 프레임을 걸면서 외워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 근데 그건 또 그거대로 외우면 돼. 근데 법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조각조각 외우면 힘을 못 써요. 그쵸?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큰 프레임부터 접근해서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개론도 아까 보니까 만만치 않죠? 문제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법은 더 쉬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법은 시험관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그 대신에 법은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아이고, 날라갔다. 예. 될 것이 그 큰 카테고리를 정확히 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숫자. 민감하셔야 돼요. 왜냐면 2년, 3년. 굉장히 그게 많이 나올 거예요. 2년, 3년.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숫자를 그러니까 정확히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숫자는요. 상식의 선에서 암기하고 무의식적으로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여행업을 하는데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 뭐 금치산자였고 무슨 뭐 이유가 있었어. 그런 경우에 3년이 맞는 건가, 2년이 맞는 건가, 이런 상식적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보면 6세 미만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우리 뭐해? 제외잖아. 6세면 머릿속에 6세.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5세면은 좀 어때? 좀 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197페이지에 보시면 납부를 하지 않는 제외하는 자의 중에 2항에 보면 2호에 보면 2세 미만의 어린이에요. 그건 항공이야. 아니 저기 그쵸? 항공이요. 항공이면 2세 미만? 예, 납득이 되지 않으세요? 근데 선박은 몇 세래? 6세야. 보통 우리가 미취학 아동 아니에요. 6세 정도 되면. 7세, 요새는 7세도 학교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누가 막 7세, 8세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상식의 선에서 정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용납을 하는 거. 아, 그래? 6세 정도면 우리도 이해해. 3세는 좀 그래 선박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상식의 선들이 있어요. 그 상식의 선들이 숫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카지노 입장도 몇 세 이상은 이하는 안 돼. 19세가 뭐예요? 미성년이잖아요. 20세는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상식의 선인 거야. 그렇잖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법률은요, 법규는요, 상식에 의한 숫자들이 굉장히 좌지우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모의고사에 넣어놓은 것도 아주 비열하게 숫자도 많이 바꿨어요. 이거 있잖아요. 국제회의 때 이거 있죠. 국제회의 때 며칠. 국제회의 적에 며칠 이상 회의가 지속돼야 돼. 그렇잖아요. 뭐 3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문제에 자꾸 나와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가 몇 명이어야 돼. 예, 숫자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가 보기엔 공부하실 적에 어려우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 적어도 300명 중에 외국인이 몇 명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그냥 반이면 좋은데 반은 조금 너무 좀 상한선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면 좀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는 게 상식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150명이면 너무 좋죠, 사실. 근데 외국인이 저 회의 숫자가 반이 다 외국인에 그거는 참 그러면 좋지만 그러니까 상식의 선으로 3분의 1로 하면 이해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100명, 300명 이렇게 외우면 이게 쓸모가 없어져.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거. 그래, 내가 볼 적에 300명이면 괜찮아. 그리고 회의 날짜가 이틀이면 돼? 이틀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 그래도 3일은 넘겨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식의 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누가 그냥 막 압박을 해서 법을 세웠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관례처럼 우리 관례, 조례 뭐 조례 배웠잖아. 그거 보면 상식의 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실 적에 무조건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상식의 선으로 보신 거. 이제 보실 거예요. 2세도 헷갈리고 6세도 헷갈려. 근데 상식의 선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이 있어요. 이게 시행령 제1조, 그러니까 지금 197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대부분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재원을 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이분들은.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째, 외교관 여권 소지자. 이거 문제 자주 나와요. 1번. 납부 제외자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그러니까 다 문제가 그것이야. 1번. 외교관 여권의 소지자 및 가족.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저번에 문제 나왔었어요. 본인이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2세 어린이, 2세 미만의 어린이는 제외해. 2세 정도면 납득이 가죠. 1세는 좀 그렇지. 근데 선박일 경우에는 6세 미만이야. 그러니까 항공과 선박을 조금 다르게 넣은 거예요. 선박은 조금 유하게 넣은 거죠. 플렉서블하게. 그리고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이 들어가요. 이분들한테까지 출국 납부금 받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의 선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들. 군인 아니고성도 군무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들은 포함 안 되지만 이분들은 들어가요. 그쵸? 그리고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이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유명 연예인이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적이 있어서 아실 거예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죠. 아무튼 어떤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안 받아. 그리고 또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강제 퇴거 대상 중에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범법 행위를 해서 저 사람은 완전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를 미칠 수 있어. 그런 사람들 그냥 빨리 보내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받기도 싫어. 어때요? 그냥 빨리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항 통과 여객으로서 뭐예요?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중에 가나다라가 있는 거예요. 보세구역 뭔지 아시죠? 면세구역. 그렇죠? 요것들 4개. 여기 내용 보면요. 다 무슨 기상악화, 긴급환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또 받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기상악화 아니면 또 뭐 있어요? 고장 납치, 긴급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사실요 이런 것도 있잖아. 비행기가 떠났는데 한 사람이 발작이 일어난 거야.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8번에 8호에 보면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행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해 출국하는 승무원 이런 분들도 어때요? 제외돼요. 어때요? 하나씩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승무원 우리가 승무원들한테까지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은 이걸 업으로 하는 그러면은 내가 직업으로 하는데 매번 나갈 때마다 이거 내 그건 좀 그렇죠? 그리고 교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납부금은 얼마야? 10,000원이에요. 선박은 1,000원이에요. 그쵸? 1,000원이에요. 요거 체크. 여기서 보시면요. 10,000원, 그 다음에 1,000원 체크하셔야죠. 그런데 1,000원은 어떤 경우야? 선박일 경우야.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적에요. 잘못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딥다 숫자에만 신경 써. 근데 정작 뭐에다가 신경 써야 돼? 그 숫자가 나온 앞에 구절이 용어가 중요한 거야. 1,000원은 1,000원은 누구? 앞에 필요한 거야. 선박인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하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10,000원, 1,000원 막 이렇게만 외워도. 근데 그래갖고 문제 나올 적에 말을 살짝만 바꾸면 이게 10,000원인지 이게 1,000원인지를 구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를 하실 적에 10,000원, 1,000원만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고 10,000원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10,000원이야. 그런데 다만 선박 이용에다가도 이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어떤 문제로 응용이 돼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시는 잘못 방법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제가 해놓으라고 그러면 그것만 딱딱딱 해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낭패.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안 외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헷갈리는 거 외우지 않는 게 나아 차라리.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000원이야. 머릿속에. 10분의 1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선박으로 가면 조금 유해요. 법이. 선박에서 비자도 내주고 하잖아요. 중국 가는 배 뭐 이런 데에서.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법이 선박으로 가는 것들은 항공보다는 좀 유하고 기금 내는 그
금액도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가 제외 한번 보세요. 쭉쭉쭉 보면 제1조 제1조의 2항 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뭐 쭉쭉쭉 개발기금으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위에 있는 그쵸? 위에 있는 어느 하나 그러니까 위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1번부터 8번까지 분들은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서 출국 시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은 출국 시 어때요? 다 내야 되는데 선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대요? 부가권자의 확인으로 가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무슨 증서나 뭐 여러 가지 있죠. 가름 아시죠? 가름은 한자가 없어요. 한국말이야. 대체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은 조금 유해. 확인서 없어도 돼.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통과 여객이 납부금 제외 대상인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항공운송 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납부금의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누구한테? 부가권자한테. 지금요 항공업자하고 부가권자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항공업자는 항공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부가권자는 사실은 누구예요? 예, 지금 나라예요. 사실은 국가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위탁을 하는 거지. 바로 나와서 그분들이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권자와 그러니까 다른 거죠. 지금 항공운송업자하고 부가권자는 다를 수 있어요. 거의 확실히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 위탁이란 말 자꾸 쓸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진흥법에서도 위탁 줘요. 이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못해. 누구한테 위탁 줘? 우리 관광통역안내사 누구한테 위탁 줘요? 시험 관련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그쪽에 위탁 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그거 증 발급하는 사람들도 달라. 관광공사. 그쵸? 다 달라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할 수 없어. 그러면 징수 업무의 위탁은 또 요거 체크해 두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조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가 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징수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가 징수 업무를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해양수산청장. 이분은 항만 관련해서죠. 그리고 항만공사도 있어요. 체크. 그리고 누구? 공항 운영자한테 각각 위탁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가 위탁하는 거야? 관광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마음대로 해? 아니에요. 이분도요.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요 이거예요. 누가 어떤 영에 의해서 누구한테 뭘 해? 그러면 그 내용은 뭐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가요. 다른 뭐 민법들 그런 것보다 사실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상식적이기도 해요. 너무 복잡하진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 일을 하실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징수권자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할 거 아니에요. 이 업무와 가까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방해양수산청장이야. 항만공사. 그리고 항공법에 따라서 뭐예요? 공항 운영자가 가장 돈 받기가 쉽지 않아요? 어때요? 공항 운영원자가. 그러니까 부가 징수 업무도 그렇게 이 세 기관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가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의 납부금의 부가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래, 경비가 좀 든대.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것도 따로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체크하고 뭐 그런 분들한테 항상 법에서는 그게 나와야 돼요. 경비.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어. 이게 경비가 발생해요.
그러면 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다 보조하는 금액이 있고 상한선이 있고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보조한다는, 지금 보조할 수 있다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이 어때요? 지금 기금에 재원이 있었어. 근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제외하는 사람들이 나왔어. 근데 그 제외하는 사람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부가 징수하는 사람들 또 있어야 돼. 근데 그 부가 징수하는 사람들은 위탁을 또 준대. 그렇잖아요. 왜냐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할 수 없어.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을 주는데 이것 없이? 세상에 이거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회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경비도 보조할 수 있어.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 놓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가세요? 무조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법은 흐름인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걸 알고 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만 너무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 뭘 하는지 모르면요. 문제가 굉장히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요거 흐름만 아시면 되잖아요. 지금 흐름 아셨어. 이제 그 각각의 내용들만 아시면 돼요. 1번부터 8번까지 나온 것들. 그런 거잖아. 그렇잖아. 그것도 상식의 선이에요, 사실. 그 승무원들한테 맨날 돈 받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잖아요. 업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들락날락하는데 매번 출입국에서 돈 내고 뭐 그 항공권 자체가 회사에서 부과하는 건데 그거 낼 수는 없잖아. 이거 상식의 선이에요. 2세? 6세 미만? 이거 다 상식의 선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외국으로 입양 가는 어린 아기나 어린이 그 다음에 호송인들까지 이거를 출국 납부금을 내라고 그럴 수는 없어. 이런 상식의 선. 외교관들, 그쵸? 외교관, 그리고 무슨 뭐 군인, 군무원들, 군대 관련된 이런 분들도 제외야. 머릿속에 지금 다 정리됐잖아요. 하나씩 그냥 맞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아, 여기까지. 왜냐면 돈은요, 딱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돈 안 내는 사람들. 그리고 돈 안 내는, 돈을 그러면 누가 징수해? 누가 관리할 거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보면 두서없이 나온 것 같아도요. 다 흐름이에요. 이제 그러면 다 명시했어. 돈 어떻게 누구한테 받고 안 받고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야. 기금은 누가 관리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건 아니지. 사실 다 나눠서 일이 들어가는데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리하는 걸로. 이것도 문제에 쏠쏠하게 나와요. 여기다가 넣는 거야. 기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 왜냐하면 돈 관련되면 또 그건 것도 같아. 그렇지 않아요? 돈 관련해서 아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기금 관련이니까 괜히 또 앞서서 이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금 관리자는 법령에서 지금 지정된 바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딱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누구를 고용할 수 있어? 민간 전문가. 그런데 거의 다 보면요. 10명 이내예요. 보통. 그쵸? 그래서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경비 얘기 또 나오잖아요. 무슨 위원회가 있거나 위탁을 주거나 이럴 적에는 경비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이거 상식의 선 아니에요? 이것도 정해놓는 거야. 물론 그 안에 얼마 주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 필요는 없어. 그 대신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왜냐면 일단 사람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공무원 고용하는 게 아니잖아. 누구 고용하는 거야? 민간 전문가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 하려면 돈 한 푼 안 주고 누굴 고용해. 세상에 무슨 이거 열정페이야. 그렇잖아요. 이거 열정페이 내면 안 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나라 국가의 법령을 지금 그 시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그냥 돈 주고 정확한 자격 있는 사람 고용해서 정확히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푼돈 아끼려고 무슨 열정페이로 좀 와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어때요? 이해가 가시죠? 왜 이게 필요한지.
그래서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 지금 또 규정이 나와요. 누구예요? 민간 전문가가 시행령 제1조 4에 나와요. 뭐예요? 민간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민간 전문가란 계약직이니까 민간 전문가예요. 만약에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다 뽑으면 그냥 직원이지 무슨 민간 전문가가 필요해. 그쵸?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 원칙. 1년은 좀 짧잖아. 머릿속에 거의 다 이런 계약, 정부 그 계약들 나오면요. 거의 2 아니면 3이에요. 보통은. 3년은 이분들이 보시기엔 3년은 좀 길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2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1년 단위로 또 연장도 할 수 있어. 계약직이니까.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그걸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연장할 적에 2년 연장 안 하잖아요. 이게 전세금이 아니잖아. 이건 뭐야. 사람은 1년으로. 왜냐면 이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민간 전문가가 또 뭐 민간 전문일 하시다가 딴 일로 가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가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리고 민간 전문가의 업무 분장. 업무 분장 뭔지 아시죠? 업무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이렇게 다 그걸 이제 이거인 거죠. 영어로 따지면 조금 유식하게 이건 거죠. job 뭐예요? description. 이게 뭐예요? job을 어떻게 돼? 업무 분장인데 묘사를 다 기술을 해놓은 거야. 내가 업무를 뭐 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외국계 회사나 뭐 이런 데 다니시면 job description이라고 해놓고 계약을 보통 해요. 그렇게 하면 job description 자체가 기술 뭐 이런 뜻이에요. describe 하면 기술하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뭐야? 명시 기술 해놓는 거예요. 이게 업무 분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기본 상식되고 좋죠. 제가 시간 있으면 진짜 영어로 많이 가르쳐 드리면 좋은데 아무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린 지금 이것만 알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업무 분장, 채용, 복무, 보수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왜? 관리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 관리에 관한 것도 이분이 책임을 져야지. 그쵸? 그러면 여유자금의 운영 보세요. 그러면 여유자금, 돈이 어딨어? 돈 있죠. 기금 있잖아. 여유자금 운용해야죠. 잘해야죠.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이거 문제 나온 적 많아요. 항상요, 이거 많이 나와요. 운용. 돈 어디다 쓸 수 있어? 그런 것들.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1번은요,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요. 빌려주고, 뭐 이제 앞으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돈을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업자들한테 일명. 어떻게 돼? 금융기관한테 또 빌려주고, 이걸 뭐 대하 이런 말도 써요.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우체금,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 관서에 어떻게 돼? 예치할 수도 있어. 그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치한다는 건 뭐예요? 이자 불리겠다는 거야. 상품들에 가입해.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 국민연금에서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그쵸? 2번. 국공채 등 뭐예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쵸? 증권들 매입할 수도 있어. 왜냐면 증권이나 이런 채권들이요.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무슨 파생상품이나 이런 거에 무조건 하면요. 여기 3번에 그 밖에 금융상품의 매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거죠. 고수익, 고위험. 그렇지 않아요? 수익은 많대. 그런데 위험이 따르는 거야. 근데 어때요? 금융기관이나 최신, 뭐 우체국 이쪽에 한 것들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상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다 파생상품에 넣고 막 고수익에 넣으면 리스크가 따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게 만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유자금은 이 세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어. 어때?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금융,
최신, 그 다음 뭐예요? 유가증권, 그 다음 또 뭐 있어? 여러 가지 금융상품, 매입들,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상식의 선에서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막 외우면 나중에요. 말 요만큼만 바꿔놓으면요. 못 외워, 틀려버려요. 누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 항상 공부하실 적에 누가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누가? 누굴 위해서? 뭘? 그게 내용이에요. 그쵸? 무엇을? 뭐 하는 거야? 대상이 뭐예요? 이거 투자한대. 왜냐하면 자금, 여유자금 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두면 그 돈인 거죠, 뭐. 자꾸 이거, 막말로 이거 있잖아. 굴려야 돼. 굴리는 거예요, 자금을. 어때요? 이해가 가세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